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난 5개월 만에 처음으로 40%에 육박했습니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40%에 육박했습니다. 곧 절반인 50%로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에 대한 차기 지도자로서의 지지율 압도적입니다.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2위권, 그러니까 홍준표나 오세훈에 비해서 무려 20% 정도 차이가 나는 한동훈의 차기 지도자로서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 같은 지지율 급등, 상승은 법과 원칙을 세우라라고 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차기 전당대회에서 국민의힘 대표, 당대표로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한동훈 장관이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오전 동정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참모들과의 비공개 회의에서 핵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대북 정책을 펴왔다면 지금처럼 북핵 위협에 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서 민노총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와 폭력에 굴복하면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이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다. 핵과 불법 파업 모두 용인을 하면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점을 지적을 했다라고 오늘 아침에 각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조금 전에 국가 조찬 기도회의에 참석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이 소명을 받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늘 생각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불법 파업, 불법 비리 부분에 있어서는 전쟁을 벌이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전국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8.9%, 부정평가는 58.9%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서 2.5%포인트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50%를 훌쩍 넘는 지지율을 보였는데 그게 한 달여 만에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월 이후에 5개월 만에 지지율이 40%를 육박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부정평가가 60%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 연령대, 전 지역별로 모두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보수층에서도 지지율이 물론 상승했지만 가장 주목이 되는 것은 중도층에서 2.3%포인트 올랐다. 또 무당층에서는 10.2%포인트 올랐다.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층, 무당층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본격적인 지지를 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를 지지했지만 이 돌아섰던 중도층에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법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에 윤석열 대통령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문재인, 이재명의 각종 비리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율도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전국의 1000명을 대상으로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한동훈 장관이 25%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난번 조사 대비해서 3%포인트 올랐습니다. 홍준표 7%, 오세훈 6% 순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건 역시 윤석열 정부의 법치, 윤석열 정부의 법과 원칙을 가장 상징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한동훈 장관이 꼽히고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재명에 이어서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차기 전당대회 관련해서 3월로 이제 많은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3월 14일이 비대위가 종료하는 날입니다. 또 그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도 끝이 납니다. 3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지 않겠느냐, 2월 말 3월 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는 것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을 2번씩이나 만났다. 지금 국회 여야 예산안 협의 부분도 걸려 있고 한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각 언론에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많은 후보들, 많은 주자들이 뛰고 있지만 당원들의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도권 후보가 필요하다. 영남권보다는 차기 총선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수도권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다른 주자들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호영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대변한 것 아니냐? 대변하는 것입니다. 대변하지 않고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다른 사안도 워낙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언론에 이야기할 이유는 없다. 그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하는 성에 차는, 당원들의 성에 차는, 윤석열 대통령의 성에 차는 그런 사람은 누구냐, 인물은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권의 새로운 인물은 누구냐? 한동훈 밖에는 없습니다. 한동훈이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업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여론 탐색전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에 곧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있어서 완벽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화물연대의 파업, 또 이재명 비리를 계기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완전한 주도권을 가지게 되면 차기 전당대회는 윤심에 의해서 좌우될 것이다. 과연 윤심은 어디에 있느냐?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을 완전히, 국민의힘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주자는 누구냐? 그런 후보는 누구냐? 또 가장 중요한 게 총선에서 이길 수 있는, 총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당대표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 윤석열 정부와 가장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 당대표 후보는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한동훈이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당원들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를 2월 말 3월 초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또 지금 이번에는 당원들 전체 100% 가능하면 당원들의 뜻만으로 차기 당대표를 뽑자라고 하는 전당대회 룰 개정하는 작업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선택만은 막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특수한 환경이죠. 유승민을 비롯한 역선택을 막아야 한다. 한동훈이 차기 전당대회 당대표로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립니다.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앞으로 정치권에 너무 일찍 들어와서 또 여러 가지 흠집이 잡히느니 한동훈 장관을 좀 보호해야 한다.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문재인, 이재명에 대한 수사, 검찰 수사가 남아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야당의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한다. 뭐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한동훈 장관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는 만큼 한동훈 장관의 정치 일정은 좀 길게 봐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장관, 윤석열 정부로서 가장 중요한, 뭐 어떻게 보면 명운이 걸려 있다라고 할 것이 2024년 4월의 총선입니다. 총선 승리가 무엇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선인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 투입이 되어야 한다. 서울 지역에 출마해야 하고 선대위원장으로 선거를 이끌어야 한다. 만약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이 어차피 총선에 투입을 해야 한다면 차라리 당대표를 맡겨서 총선을 완전히 공천에서부터 이끌게 하는 것도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특히 지금 나경원도 있고 장제원도 있고 많은 후보들이 있지만 당대표로서 확실하게 국민의힘 당을 개혁할 수 있는, 윤석열 정부와 보조를 맞출 수 있는 적임자, 그래서 총선을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 이 두 가지를 모두, 이 두 요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후보는 한동훈이 아니냐. 짧은 시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동훈 장관이라면 한동훈 장관이 보여준 정무적인 감각, 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항하면서 윤석열 정부 법치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이런 점에서 한동훈 장관이 시간으로는 좀 촉박하지만 당대표로 투입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본격적으로 자기 당대표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면서,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으로 거론이 되면서 한동훈 장관이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느냐 출마하지 않느냐는 여론의 흐름, 당원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당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빠르면 다음 달 초쯤은 가르마가 타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 관사로 많은 지금 후보를 비롯해서 김기현을 비롯해서 주호영, 친윤 의원들인 장제원이나 권성동 등등 많이 불러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윤심이 한동훈으로 기울고 있는 것이 아니냐. 윤심이 한동훈을 저울질해보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확실한 대안 아니냐라는 부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급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원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